그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원래 제 직업은 회계사고요. 2년이 돼가지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넘게 재무제표나 투자랑 관련된 강의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또 내게 됐는데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이번에 쓰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두 아들들이 나중에 자라나면 이 아이들한테도 투자를 가르칠 텐데, 혹시나 제가 그 아이들 옆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책을 썼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자기도 좀 주식 투자를 가르쳐 달라, 아이들만 가르쳐 주지 말고 자기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썼던 원고를 자기가 좀 읽고 공부하게 달라고 했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두 아이가 자라났을 때 이런 식의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투자가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가르치는 거랑 지금 이미 성인인 사람을 대상으로 당장 투자할 때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과외를 해줄 테니까,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 내용을 책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게 저희 아내한테 도움이 된다면 다른 분들한테도 그 내용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걸 책으로 옮겨서 쓰게 됐습니다. MDD라는 개념이에요. MDD라는 건 최대 낙폭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저희 아내한테 뭘로 설명을 했냐면 마음고생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수익률만 생각을 합니다.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는데, 사실 투자를 할 때 필요한 건 돈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성도 들여야 됩니다. 돈을 들였을 때 나오는 가성비는 수익률로 표현이 되지만, 그 중에서 정성, 특히 그 정성을 저는 이제 마음고생,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 그 과정에서 많은 마음고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고생이 작은 투자가 좋다. 그러니까 똑같이 A라는 투자를 하고 B라는 투자를 해서 3년 뒤에 30% 수익이 났다. 근데 A는 꾸준히 3년 동안 10%씩 올라가지고 30% 수익이 나는 거고, B는 중간에 한 번은 마이너스 50%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회복이 돼서 30% 수익이 난 거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마음고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고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MDD. MDD는 내가 그 투자하는 기간 동안 최고 꼭대기에서 최대 바닥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봤냐. 내가 10,000원에 샀던 주식이 12,000원까지 갔다가 8,000원이 됐다면 12,000원에서 8,000원, 4,000원이 빠진 거거든요. 이게 3분의 1이 빠진 거니까 그러면 MDD가 33%가 되는데, 그 MDD가 크면 클수록 마음고생이 큽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이 MDD 때문이에요. 중간에 그렇게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그게 견디기가 힘들어서 투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라면 MDD가 작은 투자가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가 재밌어 했던 건, 똑같은 투자라도 투자 자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나는 투자를 수익으로 나는 투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이더들은 베팅액을 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했습니다. 똑같은 투자를 하는데 손실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자산 배분, 베팅액을 정한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 이렇게 투자 대상과 투자 타이밍, 여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전체 재산 중 여기에 얼마나 투자를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A라는 투자가 있는데 이게 오를 확률이 50%, 떨어질 확률도 50%, 반반이다. 오르면 40%가 오르고 떨어지면 30%가 떨어진다. 오를 때 40%, 떨어질 땐 30%면 이 10% 남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실 그건 10%가 남는 투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0,000원에 샀던 게 40% 오르면 14,000원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30%가 빠지면 14,000원에 30%인 4,200원이 빠져서 9,800원이 돼요. 그래서 40% 올랐다 30%가 떨어지면 이게 손실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플러스 40%랑 마이너스 30%의 평균, 이 평균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해서 2로 나누는, 그래서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그러는데, 산술평균으로 플러스니까 이익이 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자에서 나오는 결과는 곱하기 평균이거든요. 40% 올랐다가 30% 떨어지면 40% 오른 결과에 곱하기 마이너스 30%가 돼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변동폭, 변동이 크면 위험이 된다,
그래서 변동성이 위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똑같이 40% 한 번 40% 오르고 한 번은 30% 떨어지는 그 투자에 똑같이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투자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40% 오르고 30% 떨어지면 손실이 나지만, 내가 가진 자금의 절반만 투자한다면 오를 때는 40%의 절반이 20%가 오르는 투자가 되고, 떨어질 때는 30%의 절반이 15%가 떨어지는 투자가 돼서, 이게 변동성을 줄이면서 똑같은 투자인데 수익이 난 투자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책에도 좀 자세히 써놨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왜 소위 말하는 고수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종목, 추천하는 종목을 내가 똑같이 사고 팔았는데, 베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원리를 모르면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아도 한 사람은 수익이 나는데 한 사람은 손실이 나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전 재산 중에 얼마를 투자를 할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이걸 정하면 손실이 나는 투자도 수익이 나는 투자로 바꿀 수 있고요. 반대로 수익이 나는 투자도 그걸 모르면 손실 나는 투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투자에 있어서 변동성이 크다는 건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오거든요. 그게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기압 평균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원래는 이제 투자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균형보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뭐 켈리 방정식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자산 배분 투자를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수익률이 개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안 좋을 때 채권이 올라주면 주식에서 생기는 손실을 채권이 막아주고, 주식하고 채권이 다 안 좋을 때, 그럴 땐 또 원자재나 금이 그걸 막아줘가지고 전체적인 변동성을 좀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앞에서 말했던 MDD, 마음고생이 줄어듭니다. 마음고생하지 않고 좀 편안한 투자,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해놓고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이러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마음고생이나 어떤 시간적인 손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보다는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또 변동성을 줄여가지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투자, 그게 자산 배분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자산 배분 투자는 초보자,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산 배분 투자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익숙해지고 거기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뭐 개별주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뭐 8%가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은행 금리가 2%밖에 안 되거든요. 8%라는 건 은행 금리의 4배나 되는 수익률이고, 실제로 이 8%가 단리로 보면 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에 뭐 80만 원?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복리 수익률이거든요. 8%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10년 뒤에는 제 원금이 2배가 넘습니다. 20년 뒤에는 4배가 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사가지고, 아파트가 한 10년 지났는데 2배 올랐다더라, 20년 전에 샀던 게 4배 올랐더라, 나쁘지 않은 투자잖아요. 그 수익률이 지금 8%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10년에 5억에 샀던 아파트가 10억이 됐다? 이게 8% 수익률이고요. 20년 뒤에 5억에 샀던 아파트가 20억이 됐다? 이게 8%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결코 적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없는 투자라는 건 사실 생각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든지 분명히 위험은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100% 2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은 되게 높다. 확률이 높은 투자를 제안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개별 주식을 투자하면 어떤 회사가 잘 될 거라고 믿고 그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상품,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가 지금 하기로 한 이 책에서 제시한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건요, 자본주의를 믿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계속해서 투자액 대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계속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안에서 이런 투자 대상들은 우상향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20년 뒤에 자본주의가 망했다, 자본주의가 망가졌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가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기준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부자는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자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걸 불려나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뭔가 매달려야 된다.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벌더라도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수익금 대비 투자 수익에 대한 이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내가 그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 시간을 써야 되냐, 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해야 되냐, 이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그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을 때 저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죠.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투자의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재밌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자신하고 맞는 투자인지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자인이 있는데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투자긴 한데 하루에 8시간씩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 하지만 나는 직장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여유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그 투자가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투자가 나랑 맞는 투자냐, 투자하는 데 쓸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손실에 대해서 인내하거나 참아낼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자신에 맞는 투자를 설계하는 게 필요하고요. 고려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시간을 어느 정도 써야 되냐, 마음고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 투자 방법을 설계를 하고 정해야겠구나.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 내 투자가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분명히 잘못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냐. 그 방법이 뭐냐. 우리는 그 미신 같은 투자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골든 크로스가 되면 사고 데드 크로스가 되면 팔라더라, 배열이 이렇게 되면 사고 정배열이 되면 역배열이 되면 팔라,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미신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좀 종교 같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된대. 저는 그렇게 미신이나 종교보다는 좀 과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A라는 이론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치되는 반대되는 이론이 나오면 원래 가설이나 원래 이론을 뒤집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죠. 내가 종교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고 과학과 같은 투자를 하려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과거의 나를 부정하면서 그걸 깨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틀렸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항상 스스로를 좀 의심을 하는 편입니다. 원래 이 책은 사실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춘 책인데요. 이 과정을 마치고는 자신한테 어울리는 포트폴리오, 이걸 정해가지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 저자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걸 또 어떻게 그 차이들을 조절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서 실제 투자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재산을 늘리거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